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은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리고 나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하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경제생활 코너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버이날인데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어린이날은 이제 필요 없으시죠? 예, 어린이날은 이제 신경을 안 써도. 야, 그거 하나만 없어도 얼마나 좋아요. 아니, 이번에 제가 보니까 5월 달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 다음에 스승의 날, 여기 또 이제 뭐 생일이나 뭐 결혼기념일까지 겹친 분들은 아주 정말 끝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아마 외곽으로 빠지셨던 분들 교통체증이 명절 이전 수준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토요일 날 누가 저를 만나러 사실 오기로 했는데 속초에서 2시간 걸려서 올 거를 6시간 걸려서 왔어요. 맞습니다. 와, 그리고 엄청나죠? 뭐 이런 네. 이 테마파크, 네네. 그리고 이제 뷔페, 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버이날까지 한 주에 이제 겹쳤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대기하셨던 분들 상당수가 있고요. 지방 그 숙소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속초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으니까 그 지방 분들만 할까 그랬더니 원래 거기가 이제 관광도시니까 그런 것도 있었긴 하는데 제가 속초를 다녀왔어요. 아 주말에요? 네, 주중에 좀 다녀왔는데 네. 거기 호텔 관계자분이 네. 서울에 있는 분은 다 내려온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거기서 병원 하시는 분인데 환자들의 5%는 속초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서울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왜 지방까지 가서 거기서 병원을 가나 그랬더니 그때 얼마나 많이 갔으면 그랬겠어요? 이런 수제비 먹느라고 1시간 기다렸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이고, 어쨌든 뭐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게 네. 보복 소비 성격이 분명히 그렇죠. 있고요. 그다음에 네. 한 2년여 동안 억눌렸던 어떤 이 불안, 네,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을 아주 지금은 자유롭게 됐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폭발적 수요 때문에 또 비용 때문에 못 가셨던 분들은 적어도 이제 가까운 데 좀 나가 보자라는 이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3분기에 민간 소비는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뭐 그나마 바람직한 얘기겠죠. 민간 소비가 좀 활성화되고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내수가. 자, 윤석열 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좀 희망 섞인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한국 경제 전반이 좀 어둡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환율, 그리고 금리, 이른바 신삼고 현상 때문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신삼고 현상이 정확히 뭘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물가가 계속해서 좀 불안하고요. 네. 그다음에 환율도 지금 외국인들의 셀코리아로 환율 움직임도 좀 불안합니다. 여기다 이제 금리까지 미국이 네네. 이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단행하면서 뭐 주담대 7% 시대가 이제 조만간 도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표를 좀 보니까 주담대 7%요? 네.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게 7%란 말이 이자가? 대출 이자가? 지금 현재는 6.6%인데 와. 지금 미국이 다음 달, 그 다음 6월과 7월 2번 정도 더 올려요 또. 50베이시스 포인트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뭐나. 그러면 끝장나겠네요. 그러다 돈을 못 보니 빌리겠네. 이제 조만간 우리도 이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 통계를 보니까 네.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4.8%가 올랐는데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미국발 리만 사태가 있었던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만에 최고치요? 죄송합니다. 13년 6개월 만에. 와,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네. 얘기고요. 또 하나 아마 지난 주말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미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니까 원달러 환율이 1,272원을 또 찍었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주말에 저도 환율 돈 바꾼 달러 바꿨는데 1,300원이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꿀 때는 훨씬 더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더 그렇죠, 이제 많이 그렇죠. 내야 되죠. 네. 아마 1,300원을 찍으면 이것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환율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오름 속도가 굉장히 10원, 20원 단위로 빨라지고 있다는 거고 네. 또 하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8개월에서 1% 올랐는데 네. 지금 미국이 앞으로 불과 두세 달 사이에 1.5%포인트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러다 보니 지금 대출 금리는 더 빠른 속도로 올라서 지금 조만간 뭐 수개월 내로
주택담보대출금리 혼합형의 경우에는 7%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 찍는 것도 13년 만에 최고예요. 여기 공통점이 뭐냐? 1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네, 그렇죠. 13년이 중요하네. 리만 브러더스발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늘 10년 위기 주기설을 얘기했다.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만에 최고라면.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퍼펙트 스톰, 스톰이라는 퍼펙트 스톰. 경제 용어를 써요. 네,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건 뭐냐? 한꺼번에 두 가지 이상의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불어닥치면서 네네.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물가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 환율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금리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예,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돈 푸는 속도, 그러니까 그동안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 많이 풀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헬리콥터 밴이라고 해서 5조 원 넘는 돈을 풀었어요. 아. 5조 원 넘는 돈을 풀어서 서서히 지금 긴축하려던 시점에 코로나19가 터진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또 돈을 푼 거예요. 그러니까 체유동성을 흡수하기도 전에 돈을 풀어서 그 돈이 지금 9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너무 높은데 그것을 시장에서 소화해서 뭔가 좀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 전에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라는 게 경기 회복과 동시에 자산시장의 버블, 네. 주식, 부동산, 네. 코인 시장을 들썩이게 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판단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왜냐? 물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예? 일시적이다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면서 이게 일시적이 이렇게 안기된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네. 이 곡물 가격, 그리고 이제 광물 가격, 먹거리 가격, 이게 모두 곡물 가격이 다 뛰고 있다 보니까 지금 수요 측의 문제도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폭발적인 어떤 코로나19 해방감에 따른 우리가 소비 심리도 있지만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 곡창지대가 지금 전쟁이 나고 산유국끼리 전쟁이 붙었기 때문에 네네. 이로 인한 공급 측면의 불안감, 여기다가 중국이 도시를 봉쇄하면서 나타나는 글로벌 공급망에 또 이제 이 문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이 물가부터 시작해서 환율 그리고 이제 금리까지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제가 경유차를 쓰고 있는데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높은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역전됐습니다. 이거 우크라이나 때문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결이 됩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푸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푸틴만 바라보고 있는 푸틴. 거예요. 네. 참 진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네. 푸틴이 예를 들어서 정말 뭐 그 전쟁이 공교롭게도 끝났어요. 네. 끝났으면 이렇게 광물 자원의 경우에는 일단은 그동안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값싼 노동력들이 못 들어가서 못 캐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해소가 되면 돈만 들이면 광물 자원을 캐내면 됩니다. 캐내면 바로 수출하면 광물 자원의 경우에는 가격 안정이 비교적 쉽게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곡창지대예요. 이 세계 4대 곡창지대가 기상이변, 그 다음에 값싼 인력이 또 코로나 때문에 봉쇄됐고 그리고 특히나 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경우는 전 세계 밀의 한 30%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봄의 파종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네요. 봄의 파종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올 농사 공친 거예요. 근데 우리 농작물이라는 게 올해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추수를 거둬서 이듬해에 새로운 곡물을 수확할 때까지 저장하고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끊긴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 곡물 자원이 지금 무기가 된 거예요. 아. 안 파는 거예요. 야, 우리가 더 급해. 그러네요. 우리가 더 급해. 네. 그래서 지금 칠레,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중남미 지역은 연일 시위하고 있어요. 야,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대통령 바꿔라. 그렇죠. 네. 그 대통령 문제도 아닌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모두 다 이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죠.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여기는 지금 IMF 구제금융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돈줄기를 바꾸면서 그것도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바꾸다 보니 일부
이제 굉장히 자원에 의존했던 국가들, 그리고 수출이 잘 안 되고 달러가 좀 고간이 비어있던 국가들, 네. 이런 국가들이 먼저 손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 사실 처음 났을 때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는 정말 곡창지대 아니겠습니까? 넓은 들판에서 러시아군들 옛날에 다 먹여 살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망가지면서 아주 초토화가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돌아오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외국인들 셀코리아가 지속이 되고 달러가 지금 초강세가 되면서 또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맞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이다, 뭐 2008년 이후에 제일 높은 거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면은 뭐 어떤 분은 당연히 원화 가치가 하락한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수출하는 분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나머지 분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맞습니다. 예.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여윳돈 있는 분들이야 달러를 갖고 이거 있거나 환차익 때문에 또 이득 본 사람 많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갖고 있겠지만 적어도 IMF가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낮췄느냐?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당초 3에서 2.5%로 물가는 4%로 올렸어요. 그럼 마이너스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네. 실질 소득은 그냥 마이너스라는 마이너스죠. 겁니다. 네. 그러면 네. 5월부터 임단협이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럼 노동자들은 야 적어도 물가 상승률 이상은 임금 올려줘야지.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분들 그러면 입장에서는. 4% 이상 올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임금 인상이 되면 다시 또 뭐가 들어가느냐? 기업들의 경우에는 투자와 못하죠 단지. 그래서 예. 고용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또 개인 서비스 물가가 또 올라요. 자,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도미노예요, 도미노. 그렇습니다. 악순환이 예. 반복될 수 있고 네.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 14조 원 이상 연초 대비 팔았어요. 14조 원 이상 팔았는데 네. 그동안은 개미들이 전적으로 다 정말로 다 떠받쳤거든요. 정말 몸으로 다 우리가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네. 막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빨리 자본을 이탈하다 보니까 네. 환율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환율 지금 1,300원 넘은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1,300원 넘으면 네, 네. 일단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에서 10% 수익을 내도 환차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더 빨리 팔아야죠. 나가거든요. 네, 더 빨리 팔아야죠. 나가요. 네. 더 빨리 나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물론 우리나라가 과거 IMF 때처럼 뭐 200억 달러 미만으로 외환 보유액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좋지 않은 징후가 2달 연속 외환 보유액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감소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미국은 요번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 세 단계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네. 근데 이것도 말장난이에요. 조삼모사예요. 왜냐? 이번 달에 0.5, 앞으로 두 번 더 0.5를 하면 1.5예요. 그러네요. 너무 빅 스텝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자이언트 스텝 75 베이시스 포인트 두 번 올리는 거랑 이거 똑같아요.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래요, 이제는? 네. 아. 빅은 두 단계, 네. 자이언트는 세 세 단계인데 아니 두 단계씩 세 번 가는 거나 세 단계씩 두 번 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말장난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파월이 이제 부인하니까 당일날은 좀 올랐어요. 3% 내외로. 그런데 이듬해 생각해 보니까 다음날 이건 뭐지? 뭐야. 이거 이거 조삼모사잖아. 네. 조삼모사라서 기어이 2.5% 올리겠다는 올린다는 거잖아.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과연 연착륙이 가능해? 안 이 되겠죠. 의구심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날 나스닥 5% 빠졌어요. 주말에 1.4%더 빠졌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하다 보니 우리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야, 그러면 우리 지금 외환보유액은 넉넉하다 하더라도 비상시 안전망으로 우리 통화스와프 다시 네. 미국과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2020년 3월에 팬데믹 있을 때 굉장히 금융시장 불안했어요. 네. 그러자 당시에 이제 미국이 전략적으로 우리와 통화스와프를 했어요. 600억 달러. 그러면서 6개월 1년 단위로 했던 걸 3번 정도 연장을 했는데 지난해 말에 연장하지 말자. 해서 종료가 돼버렸어요. 어머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큰일 났네. 그래서 이번에 네. 바이든 대통령 오잖아요. 어, 오면 전략적으로 이거를 좀 추진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외환시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가계부채에 엄청난 심각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새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말하면서 209조 원 재원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도가 사실 이제 있을 텐데 돈 풀기, 물가 잡기 이거는 또 조금 안 맞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맞습니다. 돼야 돼요? 이 정책 목표가 이제 상충되는 것도 그렇죠. 이제 문제인데요. 바로 그거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 3대 우선 과제로 서민생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네.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 그리고 네. 성장 잠재력 제고를 꼽았습니다. 네. 물론 과제는 분명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정책 수단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번 주 후반에 구체적인 손실 보상금이 나오겠습니다만 네. 시장의 예상으로는 35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정 지출을 확대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더 자극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좀 여기까지 1단계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게 이제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잠깐 살짝 살펴볼 타임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해피하우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 생일은 5월 1일이고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 9일은 아들 생일이죠. 5월 16일은 결혼기념일이고 5월 28일은 내 생일입니다. 이 집은 도대체 뭡니까? 게다가 스승의 날까지 겹쳤으면 여기 스승의 날 안 쓴 거 보니까 그건 아닌가 본데 어쨌든 난리 났네요 이 집은. 근데 이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가서 밥 사 먹기도 힘들고 전체적으로 1998년 IMF 이후에 지금 24년 만에 처음으로 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좀 해결 좀 될까요? 어떻게 해야 맞습니다. 됩니까? 제 외식 수요가 가장 많은 5월인데 네네. 아마 외식하러 가서 1시간 대기했다가 가서 메뉴 가격표 보면 시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4월달 외식 물가 지수가 지난달에 이어서 2달 연속 6.6%가 올랐는데요. 이게 지금 외식 물가 상승은 3개월 연속 6%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이후 이제 13년 만이고 1998년 외환위기 때 이제 7% 찍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이 높은데 문제는 뭐냐? 이게 사실은 에너지나 식음료를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걸 지휘하는 걸 핵심 근원 물가라고 하거든요. 이 근원 네. 물가조차도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근원 물가. 네, 2011년 3월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는 더 높아요. 자, 아, 그러다 보니 네. 지금 아마 외식 물가 가운데 제가 자주 가는 이제 이 칼국수 식당이 제가 6,000원대부터 다녔는데 10,000원이에요, 한 그릇에. 아, 칼국수 10,000원 시대군요. 이제 네, 진짜. 요 근처에 있는 식당인데요. 네. 10,000원이거든요. 네. 아마 IMF 코로나 이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요 근래 못 가봤기 때문에 더 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물론 이제 밀 가격이 많이 올랐고 올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네. 지금 품목별로 보게 되면 39개 외식 물가 가운데 한 개 빼고 38개가 올랐어요. 한 개가 뭘까요? 피자. 네. 피자. 네네네. 피자 그런데 안 올라? 피자 올랐는데 왜 안 올랐을까? 네, 올랐는데. 5월 가정의 날 앞두고 일시적으로 할인 행사하고 있어서 통계로만 지금 일시적으로 착시 현상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갈비탕, 생선회, 김밥, 애들이 좋아하는 고기 대부분 8에서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어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외식 품목이 한 29개 정도 된다 그러는데 가격을 내린 것도 있다면서요. 그게 아까 얘기한 이제 할인? 바로 이제 햄버거 가격인데요. 네. 햄버거 가격이 가격을 이제 내렸어요? 올렸는데 네. 5월 가정의 날 앞두고 일시적으로 프랜차이즈가 행사하고 있어요. 아, 그것 때문에. 네,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물가가 내리는데 이 얘기는 이벤트가 끝나면 또 다시 올라가요? 가격은 오르니까 일시적인 착시 현상에 불과하고요. 우리 늘 먹는 것들 있잖아요. 애들이 단골 메뉴, 피자라든가 짜장면이라든가 치킨, 돈가스 이건 모두 거의 2자릿수에 가깝게 올랐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사줄 수 없잖아요. 네. 예? 치킨값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3만 원 됐다고 우리가 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이제 먹거리 가격을 이제 편승해서 정말 원가가 반영된 부분인지 네. 혹시나 이런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이제 갑질이 아닌지 가맹점에 대한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해결 방법이 좀 없어 보이고, 가정의 달이라서 그런지 지출할 거는 너무 많아 보이고, 좀 대내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님 내일 또 출범하시면 좀 잘 물가 잡는 데 좀 힘 써주시기 바라고요. 서민들에 대한 그런 배려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우리 소장님하고는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노영현 뉴스 인사이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방송 정리합니다. 내일은요 김진애 전 의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